네, 한 주간 이슈를 브리핑 해드리는 먼일 이슈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붕괴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4% 넘게 급락하면서 천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자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어제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증권사 코스닥 담당자들을 불러 시장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단순 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코스닥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네.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예상하셨나요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사실 천이라는 자리에는 별로 의미는 안 두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주는 조금 키 맞추기를 할 줄 알았어요. 어. 한 1100포인트, 1060포인트 정도 오길래, 어느 정도 조금 되지 않나. 어제 또 잠깐 하루 전날은 뭐 좀 자리 잡았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기대하세요? 일단은 자식들이 해야 돼요. 근데 코스닥이란 집은 그 집 자체가 원래 우량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의 바이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시어보니까 세 종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네 종목, 세 종목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출발점이 코스닥을 만든 이유가 지금은 비록 실적이 안 나지만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 뭐 스타트업 성장 기업들 기술력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기술이 자금이 좀 투입되면 좋아질 기업들로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례 상장 형태가 많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부채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가 될 거고 그렇죠. 바이오. 2차 전지도 될 거고 이제 뭐 반도체는 이제 많은 실적이 좋아진 건데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약에 뭐 활성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망칠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왜 그랬냐면은 2월 달하고 3월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저는 본연의 색깔을 살려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코스피와 다른 색깔을 좀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잘 되면 다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NC소프트도 이사를 가고 그렇죠. 다 이사 갔죠. LNF도 이사를 가고 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할 때 어찌 보기에는 그게 코스닥의 습성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조금 만약에 결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한 얼전 전에 나왔던 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승강제 이야기 나왔죠. 승강제. 맞아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네, 그럼 코스닥이 한 1000개 조금 넘을 거예요, 종목이. 네. 그럼 그 중에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조금 1부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체질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1부 리그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인식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그렇죠. 가지 실적도 그렇고 그런 관점 그러면 오히려 저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승강제가 되면 2부 리그 쪽에 좀 더 오히려 투자가 많이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거기에 뭐 성장주라든지 이제 뭐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좀 배치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 하락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한테 카톡부터 시작해서 막 문자를 보내봤어요.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기회다. 오늘 코스닥 빠진 거는 또 기회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기회도 죽여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이런 말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시장이 다시 차트상, 그림상 좀 반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코스닥 그만 보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같이 빠졌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하고. 네. 같이 빠졌잖아요. 뭐 이건 좀 뭐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주식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계속 올라갔는데 지난주처럼 코스닥만 빠졌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죠. 왜냐면 어느 정도 맞춰가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같이 빠졌잖아요. 코스피도 한 뭐 6% 이상 하락했으면 네네. 주식의 기본이 원래 가던 말이 잘 가는 거니까 코스피를 사야죠.
오히려 네. 음. 저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다 손절하고 코스피로 갈아탔어요. 좋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 또 뭐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없으면 두 번째 주제 만나보죠.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죠. 많지요. 네, 오늘 많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도 조금 눈물 짓는 그런 이슈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개장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결국 1,54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외국인의 20거래일 연속 주식 순매도와 중동 리스크 등이 환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6% 이상 급락해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마저 옅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휴전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기죠? 하태봉 대표님 오시니까 목이 잠기네요. 긴장하셨나요? 긴장보다는 슬픔. 오늘 시장에 빠져서 슬픈지 하태봉 대표랑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없어서 슬픈지. 근데 여기는 네. 두 아나운서 분들이 계시니까 네, 발음이 너무 좋으셔. 너무 좋죠. 그럼 제가 막해요. 두 분 다 충분히 이 말씀 양쪽에서 좋은 잘하시면서. 발성으로 말을 하는데 저가 아까 팍 다운을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심각해요. 환율이 1,540원대를 뚫었다가 지금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1,537원대까지 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뭐 내려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게 많이 높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환율 관련돼서도 보도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고 뉴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구글 계정에다가 네. 애드센스 계정을 달러로 받는 거예요. 역시 달러를 모아야 한다. 네. 그러면은 일단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뭐 국장에 대한 탈출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을 떠나는 유중에 환율을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장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안이 있으면 거기까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환율이라는 게 이제 상대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일본. 네. 일본이 지금 달러당 160엔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2분기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은 지금 경제가 이제 돌아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강세로 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밀려버리니까 다른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편성해가지고 원화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이렇게 쭉 작년에 2024년도에 한 1,350원대, 작년도가 1,400원대. 네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뉴 노멀 그렇군요.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돈의 것 같은데. 이제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 약세, 원화 약세로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만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는 문제가 거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550원대가 절대 수치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흐름이고 리먼 브라더스. 네. 지금은 추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평균의 오차 때문에 나라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콘이 말하는 대로 반도체 수출 단가 좋아질 건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통계 모든 사회 현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통계 표본화의 오류라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 주식시장에서 네, 그랬던 네, 거죠. 네. 8,000포인트인데 과연 누가 웃었을까? 8,000포인트 중에 웃을 수 실제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누구냐? 사람은 1%도 안 됐어요. 쏠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모든 현상이기 때문에 유가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정시가 좀 재미가 없을 경우에 특히나 6, 7월 달에 혹시 왜 6, 7월 달이 재미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6월, 7월에 시장이 재미없는 이유? 네네네. 6월, 7월 많이 올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만이에요? 아니면 해마다를 해마다요. 말씀하세요? 해마다 해마다? 6월, 7월까지 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놀러가다.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아니, 일리가 그냥 있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5월은 바이오의 계절, 6월은 바이오의 계절 뭐 이런 그렇죠. 달별로 것처럼 나누죠. 네. 달별로 나누는데 6, 7월은 휴가의 시즌이 또 시작이 될 것도 같고 정답은 모르겠네요. 정답은 스포츠입니다. 정답은? 정답은 제일 한산한 이벤트예요.
이슈가 뭐가 없다. 없다는 이슈가 거죠. 없다. 재료 소멸. 네, 왜냐하면 올라가냐고 실적은 같아. 1년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제일 핫합니다. 음. 그 왜 그러냐면은 시기적으로 한 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컨센서스 이런 거 할 때 1년짜리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 1분기 실적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좋고 그렇죠. 학회라든지 모든 행사가 다 행사가 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음. 봄, 가을.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 엔비디아 GTC도 3월 달에 있었고 애플 개발자회도 6월 달에 6월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 포럼도 많이 있고 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휴가를 미국이 가는군요. 휴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6, 7월 달이 통상적으로 약간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4월 달, 5월 달이 세리메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4월까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백기가 있는 거고 이제는 뭐 우리도 이제 6월, 7월 달에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플 수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분기 때 삼성전자 57조 나왔나요? 그렇죠. 네. 나왔는데 2분기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7월 초에 발표할 건데 뭐 아직 제가 눈높이는 정확하게 80조 후반인지 90조까지 보진 않았는데 눈높이가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높죠. 1분기보다 무조건 높을 것이다. 많이 무조건 높을 높는데 것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저기 밤새 미국의 그 브로드컴이 갑자기 막 12% 빠졌잖아요. 네. 사상 최대치 나온 거예요. 근데 워낙 눈높이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컨센서스 비율이 뭐 1%한 자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때려버리는 거예요. 겁나 그랬죠. 그래서 6, 7월 달이 통상적으로 조금 심심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예전에 보면 오늘 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에 환율에 대한 고유명사 1,200원. 아, 그렇죠. 네, 고유명사 1,200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대표님 생각하는 환율의 고유명사는 숫자가 몇으로 바뀔 것 같으세요? 적정 환율 저런 적정 거. 환율. 뭐 이 정도로 좀 자리 잡지 않겠어? 왜냐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 배럴당 뭐 90달러 밑으로 떨어지긴 좀 예. 힘들지 국가가 않겠느냐라는 진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환율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1,200원을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1,200원을 보려면 일본의 엔화가 100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백엔이요? 네, 지금 어허허. 160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의 동화가 지금부터 앞으로 한 뭐 40%, 50%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고. 그럼 어느 정도 가격에 유지가 될까요, 시장에서는? 레벨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 1,500원을 그냥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네, 되는 저는 걸까요? 그래서 매년 한 50원 정도 높게 잡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중간에 이제 뭐 화폐 계획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환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 제목이 뭐지? 머니쇼. 머니쇼. 그래서 네. 돈 되는 이야기. 머니쇼. 자녀 유학 보내시는 분들, 매월 생활비 보내시는 분들 옛날에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죠. 한 달에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학 보내시면은 학비 보내야 되잖아요. 네. 생활비.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월말 같은 경우가 보통 환율이 많이 올라요. 변동이 많이.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한 회사도 있고 수입한 회사 있는데 달러 결제를 하잖아요. 네. 차라리 중간이 조금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조금 기다리고 갑자기 많이 빠지면은 그때 환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요. 딱 중간 정도에. 근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이 제일 쌀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달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는데 부동산하고 환율은 지금이 제일 나우. 지금이 제일로 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환율은 기사를 보든 뭘 보든 이제는 1,200원이라는 고유명사는 많이, 추억 속으로 지나간 사라지고 것 같아요. 이제는 1,200원이라는 고유명사가 1,500원으로 이제 환율하는 1달러 환율은 1,500원이다. 요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근데 뭐 근데 이게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죠.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수익률이 많이 안 높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만약 달러를 사시는 분들은 뭐 좀 매수한다 그런 관점. 좋습니다. 두 번째 먼일 이슈 환율 얘기. 환율 얘기 해봤고요. 세 번째 먼일 이슈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삼소 회동의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횡보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1시쯤이었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드디어 입국을 했습니다. 방한 전부터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소 회동한다는 소식에 그 집이 성수동이냐 홍대냐부터 관심이 참 뜨거웠는데요. 물론 고기만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인 SK, 현대차, LG 그리고 네이버 총수들과 HBM부터 자율주행, 로봇 등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삼소 회동을 시작으로 게임업계, AI 스타트업까지 만남도 이어지고요. 여기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야구장 시구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방한 4일 동안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할 또 어떤 깜짝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뭐 지금 한참 삼겹살을 핫하고 진행되고 먹고 있죠. 있는, 네, 제인스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약 90분 정도가 오.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인스낭이 삼겹살 먹는 것만 아니었으면 한 900분 정도 함께 볼 수도 오. 네, 있다. 많이 뺏겼습니다. 저희가. 왜 하필 아니에요. 오늘 와가지고.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 우리 호섭 아나랑 네. 채범 아나는 네. 어떤 이슈에 제인스낭 어떤 이슈에 가장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으세요? 어차피 주가적인 주식적인 이야기, 시장적인 이야기는 우리 하창봉 대표께 여쭤볼 테니까 네. 어떤 이슈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저는 시구하는 거. 시구,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어디 팀에 갈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구 왜냐면 아나운서 해설, 아, 해설 했었거든요. 스포츠 네. 했었거든요. 왜냐면 LG 트윈스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 또 LG랑 같이 회동을 갖췄단 말이죠. 네. 구광무 회장이랑. 그래서 LG 트윈스 쪽으로 갈라나 했는데 같은 잠실이지만 두산으로 가더라고요. 두산으로. 맞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쪽이 또 관심을 또 많이 받더라고요. 야구 팬들 사이에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디서 시구할지 그게 좀 기대가 됐었어요. 기아가 썼으면 현대차 날라갔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야구는 다 대기업들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저는 PC방. 오, PC방. 페이커와 PC방 가서 게임이라도 한 판 하면 스타도 한 판 하고 전 게임 스타밖에 모르니까 롤 하고. 롤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엔비디아 싶은데 근본은 그래픽 카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채범 하나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살짝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네. 이 홍대 형님 여기 형님 여기 저희 형님 저요예요? 네, 네. 네, 여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식당은 맛있어 보여. 대박 났죠. 그러니까요. 한부 치킨 된 거죠. 또 그 난리 식당의 나지 고자리, 않을까요?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안에 이제 술도 좀 관심이 가요. 뭐가 있죠 뭔데? 지금? 소맥을 먹는데 차이슬인지 참이슬인지 뭐 맞잖아요, 맞죠? 처음처럼인지. 처음처럼인지 맞아요. 뭐 보혜인지 뭐 네. 많잖아요. 많죠. 입세준지 입세준 뭐 젠스랑이 와서 입새줄 마신다고. 먹을 수 있죠. 전라도 쪽에. 그거. 여기 서울인데 입새주는 입새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다 지역 술이 있으니까 그럼 뭘 먹을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제 마이크를 넘겨야죠. 이제 주식 얘기해야죠. 이제, 돈 얘기해야죠. 대표님 일단 네. 제스낭의 온 목적이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지금 술 뭘 먹고 있는지 확인됐나요? 네, 아까 봤어요. 화이트 진로하고 테라하고 테라. 지금 참 있어요. 참이슬 화이트 진로잖아요. 네, 진로 거죠. 진로 주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근데 재미난 게 월요일인가요? 움직였어요 이미 주가가 조금 움직였어요. 진로가? 오. 네, 이거 온다 고백 이야기 나올 때. 진로가? 네, 그게 저는 이제 그때 했죠. 이게 왜냐하면 롯데 저는 보통 소주를 진짜, 처음처럼 마셔요. 그건 롯데 쪽이거든요. 네. 네. 이게 소주도 아시겠습니다. 지역색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지역 지방 있죠. 거기니까. 네. 근데 테라 같은 경우는 테라가 카슬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뭐 이건 그 취향이에요. 네. 보통 이제 홍대나 이런 데 식당이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보게 되면은 카스보다는 참이슬 아니면 처음처럼. 뭐 홍대 좀 다니셨나 봐요. 아니 뭐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딱 나오시는데. 홍식당 가보면은 저는 소주는 거의 다 참이슬 드시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저기 성수파 여기 홍대파 네.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잘 모르는데 이걸 켈리는 고깃집에서도 먹기는 먹는데 너무 나옵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술 청아 드세요. 대표님 청아 아, 드시잖아요. 청와대세요? 통화도 먹죠. 청아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맥할 때는 진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그거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가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우리 황영이 왔습니다. 네. 불과 7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 동안 7개월 만에 깜보 해동 이후에 7개월 만에 왔는데 일단 목적부터 한번 듣고 싶어요. 요번에 황영은 GPU 팔러 온 거죠. GPU를 팔러 또란 거죠. 영업하러 왔다. 영업하러 온 거죠. 영업하러 왔어요. 그리고 요 지금 그 삼겹살집 모임 멤버들 있잖아요. 네. 요 멤버들의 구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SK, LG, 네이버거든요. 일하는 이런 거 있어요. 접대 안 껴줘서 서운한 애들. 아, LG, 네이버 서울했죠. 서운하죠. 접대 안 껴줬으니까 서운할 수 있어. 저번에는 현대, 삼성이었으니까. 아니 우리 넷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하창봉 대표랑 채범 하나랑 막 이렇게 밥 먹고 네. 알게 되면 서운하잖아요. 저요? 그럼 이제 연락 안 하죠. 그러니까 서운해, 막 서운해. 그래 연락 안 하죠. 안 할까 서운함을 달래주기 네. 위해서 서운해. 뭐 어차피 팔 거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숨겨져 있는 목적성도 있지 않겠느냐. 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도 만날 때는 삼성하고 현대하고 SK 만났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예, 예. 네, 그렇죠. 이번엔 같은 경우는 이제 NC, 두산, 네이버 이렇게 LG까지 늘어났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메인 어차피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하이닉스가 맞는 거고 반도체니까. 근데 여기에 조금 영역을 넓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LG는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로봇은 핵심이 아니고 어. 그 지금 시장에서 나온 것도 LG가 주말에 이제 GPU 만장 구매한다 그랬거든요. 네. LG 전자 쪽에서 그거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GPU 구매해가지고 LG 자체 이제 로봇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또 LG 입장에서는 GPU를 구매를 해주면서 또 LG 전자가 만드는 그 데이터 센터 HABC라고 칠러라 그럽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열을 시키는 거. 네. 그거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구광모 입장에서 구광모 회장에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은 우리는 뭐 반도체도 아니고 사실은 가전 회사니까. 가전이니까. 예. 근데 마침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대만에서 윈도우 PC 이야기했잖아요. AI PC 쪽으로. 그렇죠. 네. 온 디바이스. LG전자 노트북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쵸. 스마트폰은 접었지만 백색 가전의 1등. 그런 백색 가전 네. 예, 다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수요 B2C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판매 루트를 넓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막 야구는 우연일 거예요. 두산 쪽으로 예, 가는 거거든요. 하필 그 토요일 경기가 두산 쪽에 있었다. 부산의 홈 경기 잠실에 잡혀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키움이었으면 그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연의 일치로 키움 그 두산 키움전이라고 보고 두산을 갔다고 봅니다. 그 시구 자체는. 그럼 뭐 두산의 시구로 간 것 자체는 별 의미 부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저는 사실 야구를 끊은 지 몇 년 됐어요. 10년. 그래요? 왜요? 롯데가 한 번도 우승 아이고, 못해요. 롯데 있구나. 이대호 은퇴할 전에 끊었는데. 팀을 바꾸시면 되는데. 아니요. 근데 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천만 그 뭐라고 하죠? 응원이 갔다고 깜짝 놀랐어요. 천만 관중도 네. 봤죠. 네. 근데 야구팀 이세상 못 바꾸는 게 3개예요. 부모, 학점, 야구팀. 야구팀 아니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저는 못 바꿔요. 끊었어. 한 20년 끊어봤어요. 끊을 수는 있지만 네, 바꿀 수는 바꿀 수는 없다. 없어요. 바꾸진 않는데. 그래서 그거는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의미를 안 주지 했어요. 않고. 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도 로봇이니까 네. 해볼 수 있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이버하고 NC예요. 네이버 어. 클라우드 하트 엔비디아 제가 요 이미지를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행사할 때 대놓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이버 클라우드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할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아마 판교로 갈 것 같아요. 네, 사옥 이름이 18 뭐지? 숫자 생각 안 나요. 네이버 네네네. 18 뭐 있어요. 옛날 사옥 놀러 이름. 가봤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거기는 다 로마 있더만. 첨단 건물이잖아요. 1층이 로봇 팔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가봤어요? 제가 거기 예식 사회하러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이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좀 궁금해요. 추론은 해볼 수가 있는데 추론해가지고는 납이 안 나올 것 같고 과연 네이버가 그러면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이제 한국형 AI를 가서 구현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 그래요. 네이버의 AI 그 뭐 하이퍼엑스도 마찬가지고 하이퍼 크로백스죠. 그러니까 대규모 오는데 그거하고가 또 삼성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쪽에만 집중을 했는데 엔비디아하고 네이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AI 플랫폼도 완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구체화될 것 같아서. 그럼 결국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대표님이 지금 가장 이번 해동이랑 이번에 젠슨왕이 한국에 7개월 만에 다시 방한을 했었을 때 가장 높이 평가하고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네이버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재미난 게 가만히 좀 다른 게 삼성 만나고 하이닉스 만나는 거는 뭐죠? 반도체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가속기 HBM 그렇죠. 만드는 네. 거고 현대차가 만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로봇 옴니버스를 로봇. 현대차와 결합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이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하고 삼성은 어차피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건데 한국에 이제 그동안 없는 게 뭐냐면 AI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 LG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 LG의 엑사원이 있어요. 네, 거기가 네. 이제 LG 그룹의 AI 소프트웨어 전담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ES가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럼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은 조금 애매한가? 요런 관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한국에도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조금 어쩌면 좀 빨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좋습니다.